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틀 뒤 나옵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내일 모레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은 이번 대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인 운명이 좌우됩니다. 정치적인 운명뿐만 아닙니다. 인생 전체가 좌우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되지 않고 법리상으로만 보면 유죄가 확실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대법원이 지금 내릴 수 있는 선고는 공소기각과 파기자판을 통한 유죄 선고, 그리고 파기환송,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고 자체를 보류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 사법부가 자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검찰의 공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면 고법의 선고가 유지되면서 무죄가 확정됩니다. 범죄 혐의가 이렇게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바로잡지 못하고 만약에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면 허위사실 공표죄는 이제 사실상 사문화되게 됩니다. 이번 대선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는 거짓말이 횡행하게 될 것입니다. 선거판이 거짓말 경연장이 되면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거짓말 공화국이 되어버립니다. 거짓말 잘하고 사기 잘 치는 이재명 같은 사람이 득세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권위 역시 바닥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고 그야말로 선거 때가 되면 무법천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이번 대선에서부터 TV 토론에서는 온갖 가짜 뉴스들은 물론이고 상대방에 대한 허위, 조작, 날조, 음해 이런 것들이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박지원은 이미 며칠 전부터 확실한 소식통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식통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이 무죄를 선고받게 될 것이라고 공언해 왔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실한 소식통이라면 대법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법관이 재판 정보를 사전에 누설했다는 말이 됩니다. 정말로 사법부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고 사전에 누설됐다면 반드시 누설 경위를 추적해서 밝혀내야 되겠죠. 그리고 박지원은 약 3주 전에 이미 그런 정보를 파악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처음부터 재판 판결을 결정해놓고 시작했다는 말이 됩니다. 공분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죠. 박지원이 그냥 자기 멋대로 떠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박지원은 그래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장관, 그리고 국정원장,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5선입니다. 5선 국회의원으로 나름대로 정보통으로 그렇게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또한 후보로 확정된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선거법에서 선거법 상고심이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은 내일 교통사고가 날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내일 교통사고가 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듯이 이재명 역시 유죄가 선고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대선은 물론이고 자기 인생 전체가 걸릴 일입니다, 이재명에게는. 그런데 근거 없이 그렇게 무죄를 확신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만약에 상고 기각이 결정된다면 이 같은 의혹들은 더욱 증폭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 이어서 대법원까지 썩었다, 이런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을 시켜줬다는 이재명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재명의 측근 김인섭이 로비를 통해서 성남시의 허가를 받았다는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까지 이미 확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김인섭의 로비 때문이 아니고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을 시켜줬다는 이재명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다, 이렇게 무죄로 판단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같은 대법원에서조차 엇갈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2명이나 되는 대법관들이 선거법을 희화화시키고 대법원 판례까지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정을 과연 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상고 기각을 선고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선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파기자판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죠. 다만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을 선고한 것이 드물다는 점에서 확률상으로 높지는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원내 제1당의 대선 후보가 온통 범죄에 연루돼서 재판을 받는 이 상황 역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파기자판을 통해서 빨리 유죄를 확정시켜줘야만 민주당도 후보 등록 이전에 새로운 후보를 선출해서 등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대한 재판을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통해서 고법 판사 3명에게 떠넘긴다는 것은 대법원의 책임 회피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파기환송은 유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사실상 유죄가 선고되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재명이 후보직을 사퇴한다든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파기환송을 시키게 되면 고등법원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는데 일부 파기환송을 시킬지 아니면 전부 파기환송을 시킬지에 따라서 그 법의 형량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에 이재명은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고법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선고될 것이라면서 대선을 끝까지 완주할 것입니다. 초점은 서울고법에서 이제 100만 원을 넘게 선고하느냐 100만 원 미만을 선고하느냐 이 부분이 초점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일부 파기환송이 된다면 부담을 느낀 고법에서 100만 원 미만을 선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부 파기환송되면 100만 원 미만을 선고하기는 쉽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선 이후로 고법에서 대선 이후로 선고를 미루거나 대선에서 이재명이 당선되면 시간을 끌고 그러지 않을 경우 선고를 하게 되는 눈치 보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형량과 함께 또 하나의 관심사는 고법의 선고 시점입니다. 1일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대선까지 꼭 1개월하고도 이틀이 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선고를 고법이 과연 선고를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대선 전 고법에서 선고를 하면서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하게 되면 민주당은 그야말로 초상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후보 등록 기간이 지나서 이재명이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면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선 이전에 고법에서 그렇게 선고하기는 아마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더욱 복잡해지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고법에 대해 언제까지 판결을 내려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대선 이후에라도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릴지도 주목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어정쩡한 상태에서 파기환송만 시키게 될 경우 만약 이재명이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대선 이후 고법에서 선고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시간을 끌든가 아니면 10중 8구 100만 원 미만으로 엉터리 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법리상으로 볼 때 법조계 인사 대부분이 상고기각은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이고 특히 대법원이 이상한 판례를 남기게 되면 선거법 자체가 누더기가 되어버리고 앞으로 도둑놈들 사기꾼들이 선출직에 판을 치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 대법원이 무책임하게 파기환송을 시킬 경우 고법 판사 3명이 이 재판의 무게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대선 이전은 물론이고 대선 이후에도 법리와 양형 기준에 따른 선고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파기환송을 하게 된다면 유죄가 사실상 확정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국민들이 투표를 할 때 범죄자에게 대통령을 시키겠느냐 이 정도의 기대는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 만약에 민주당이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당연히 당내에서 후보 교체론이 터져나올 것인데 지금 민주당의 사정상 당내에서 아무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이재명을 지금 후보로 선출해버린 상황에서는 더욱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상태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사실상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사상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파기환송된 선거법은 물론이고 진행 중인 나머지 4건의 재판도 중지시키려 할 것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입맛에 맞는 마흔역 같은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할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헌법 84조 그러니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한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죠. 지금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재직 중의 검찰 기소에만 해당한다 이런 의견과 재직 전부터 이어진 재판도 포함된다 이런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 헌법 84조를 헌법재판관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그렇게 시킬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완전히 이재명의 수족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헌법개판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의 재판이 마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선언적 의미에서 파기환송을 시키더라도 진행 중인 재판은 반드시 대선 이후에라도 계속된다는 단서를 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결정을 뒤집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라도 계속 진행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린다면 헌법재판소에서도 다시 손을 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쨌거나 모레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운명은 물론이고 사법부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재판입니다.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냐 아니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민주주의가 통째로 무너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재판인 것입니다.
사법부의 어깨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